여러분, 2026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출이라는 두 글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10명 중 8명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금리가 얼마인데 대출을 받냐? 영끌하다 망하는 거 못 봤냐? 빚은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 자산 상위 0.1%, 시가총액 1위 기업들, 그리고 여러분 동네 건물주들은 현금이 넘쳐나는데도 굳이 빚을 끌어다 씁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리스크를 짊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잔인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위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앞당겨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왜 누군가는 대출 때문에 파산하고 누군가는 대출 덕분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지 그 구조적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1. 레버리지란 무엇인가? 지뢰의 원리. 레버리지는 물리학 용어입니다. 작은 힘으로 집채만 한 바위를 드는 지렛대에서 온 말이죠. 자본주의에서 이 바위는 자산이고 지렛대는 외부 자원입니다. 많은 분이 레버리지를 오직 은행 대출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이 쓰는 레버리지는 4가지입니다. 자본 레버리지, 은행의 돈, 대출. 내 돈 1억에 대출 3억을 더하면 4억짜리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자본의 힘을 4배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노동 레버리지, 타인의 시간 직원, 아웃소싱. 24시간인 4시간을 10명, 100명의 노동력으로 증폭시키는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레버리지, 타인의 영향력과 정보. 좋은 정보는 혼자 갖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알아채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자산입니다. 기술 시스템 레버리지, 내가 자는 동안 돌아가는 코드와 콘텐츠. 지금 이 유튜브 영상도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이 영상은 여러분께 전달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가장 논란이 많은 자본 레버리지, 즉 대출입니다. 2. 2026년 대한민국, 왜 지금 레버리지를 논하는가? 2022에서 2023년 고금리 쇼크를 겪으며 많은 분이 빚내면 죽는다는 공포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가들의 부채 비율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일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는 매년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1억 원의 실질 가치는 10년 뒤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억으로 산 우량한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핵심 입지와 지방 소도시의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속화되고 금리는 과거 초저금리 시대보다 높지만 역사적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빌려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선점하는 게임을 해왔습니다. 그 게임은 2026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 독이 되는 대출, 대약이 되는 대출.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대출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사용처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나쁜 레버리지 소비형, 할부로 산 외제차, 무리한 명품 쇼핑, 여행 자금, 과시를 위한 지출. 이건 미래의 내 노동력을 담보로 현재의 쾌락을 사는 노예 계약입니다. 물건값은 매일 떨어지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감가상각되는 자산을 빚으로 사는 것은 가장 빠른 빈곤의 길이다. 좋은 레버리지 생산형, 사업 확장 자금, 수익형 부동산, 내 몸값을 올리는 교육비, 생산성을 높이는 설비 투자. 이건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앞당겨오는 시간 단축권입니다. 빚을 통해 소비를 하는 것과 빚을 통해 생산수단을 얻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이 빚을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대출로 사라지는 것을 사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다 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삽니다. 4. 백만장자의 계산법 수익률이 아니라 구조다. 사람들은 5% 이자가 무서워서 대출 못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자율 5%를 내더라도 이 돈으로 10%의 수익을 만들 구조가 있는가? 이것을 스프레드, 차익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을 빌려 연 10% 수익을 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자 500만 원을 주고도 500만 원이 순수하게 남습니다. 내 돈 한 푼 안 쓰고 500만 원을 번 겁니다. 이 구조가 무한대로 확장될 때 그것이 바로 자산가의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입니다. 10억 자산을 전부 현금으로 한 채에 넣어버리면 다른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반면 적절한 레버리지를 쓰면 자기 자본을 남겨두면서 다른 투자와 사업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빚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유동성과 기회비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레버리지에 무너지는가? 구조의 문제. 레버리지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구조가 위험한 것입니다. 다음 경우는 진짜 위험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데 상환 부담이 큰 대출을 받는 경우, 가격이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무리하게 자산을 사는 경우, 현금 흐름은 없는데 이자와 원금 부담만 커지는 경우, 이건 레버리지를 쓴 게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담보로 도박을 한 것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써도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월 상환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까지 미리 계산했으며 자산의 현금 흐름과 장기 가치를 보고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출이어도 한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성장 도구가 됩니다. 핵심은 대출 자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6. 성공하는 레버리지를 위한 3가지 안전장치. 현금 흐름 최우선. 자산의 시세 차익만 바라보는 대출은 하이리스크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이자의 최소 3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현금 흐름 없이 시세 차익만 기대하는 건 복권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LTV의 보수적 운용. 나라에서 70% 빌려준다고 다 받지 마십시오. 시장이 20% 폭락해도 내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하지 않을 만큼의 체력을 남겨둬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크기가 아니라 감당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금리가 2%더 오른다면?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안 들어온다면? 내 소득이 갑자기 30% 줄어든다면? 자산 가격이 30% 하락한다면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의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은 실행할 때가 아닙니다. 7.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단 하나의 차이. 가난한 사람은 빚을 감정으로 대합니다. 무섭다, 싫다, 나쁘다. 부자는 빚을 숫자로 대합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얼마인가? 월급이 많은 사람도 구조가 엉망이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지 않아도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무리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훨씬 건강한 레버리지를 쓸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남들은 레버리지를 타고 올라가는데 혼자 현금만 모으며 걷는 건 결국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칼과 같습니다. 요리사에게는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도구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흉기일 뿐입니다. 결론, 레버리지는 지능의 문제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위험이 아니라 도구다. 잘못 쓴 구조가 위험한 것이지 대출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다. 소비형 레버리지는 파산을 부르고 생산형 레버리지는 자유를 부른다. 부자들은 기회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레버리지를 포기하지 않는다. 현금 흐름, 버퍼, 목적, 이 3가지가 건강한 레버리지의 조건이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대출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금융지능을 키우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감정으로 보면 빚이 됩니다. 구조로 보면 전략이 됩니다. 오늘부터 빚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구조가 건강한가를 먼저 점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바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레버리지는 지금 도구입니까? 아니면 촉수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입니다. 오늘도 자본주의의 파도를 타고 자유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키우는 곳,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 자본 수업이었습니다.